자, 이온결합 화합물 원자 사이의 전자가 이동하여 형성된 밑줄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동그라미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거.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로는 이온결합에 대한 개념을, 이온결합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보거나 개념을 보게 되면 어떠냐면 이온결합 자체가 잘 안 나와요. 이온결합보다는 동요결합과 관계되게끔 연결고리, 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게 되고 분자의 구조 쪽에 가면 또 이온결합 물질이 또 나옵니다.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구두로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공유전자쌍을 당기는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차이가 1.7을 넘으면 이온결합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공유전자쌍의 치우친 정도가 차이가 1.7을 넘으면 치우쳤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 잃었다,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차피 너 전자, 내 전자를 중앙에 놓고 같이 쓰고 있었단 말이지 치우쳐. 그러면 이건 치우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극성이 어쩌니 막 하면 돼. 근데 치우친 정도가 너무 세서 너는 잃어버렸다의 개념, 나는 얻었다의 개념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한 이온결합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양이온하고 전자를 잃어버리는 물질과 음이온, 전자를 얻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정기적으로 얘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겠죠. 그랬을 경우 둘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하겠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속결합도 정전기적 인력이야. 거기선 원자핵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라면 이번에는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전기전도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전기분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잠깐만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전기전도성이라는 거 우리 한번 자꾸 나올 때마다 해드릴 텐데 전기전도성이라는 말의 쉬운 그냥 일상적인 용어는 뭐야? 전기통합이야. 그냥 전기통합. 전기가 통하네요. 전기통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통하기 위한 조건이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건은 뭐냐면 전자나 아니면 오화입니다. 오화. 이온이 존재하셔야 돼요. 얘가 존재한다라는 조건에서 끝나지 말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이 전자나 이온이 이동이 가능해야지만 우리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자. 봤더니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잖아.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야. 여기서 보게 되면 만약에 고체일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고체일 땐 플러스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되어 있어? 붙들려서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은 이동이 가능해 불가능해? 이동이 불가하죠. 붙들려 자기들끼리 결합되어져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나 용융 상태라는 말을 쓰는데 수용액, 물에 녹았어요. 용융, 열에 녹았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서부터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온결합 물질은 특징이 고체에선 전기를 통하지 않지만 용융이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있잖아.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는데 수용액이나 용융일 때 전기를 통해. 이렇게 할 때마다 말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면 항상 얘기해. 그러면 가장 간단한 용어로 하나 바꾸면 되잖아. 뭐라고? 전해질이라고 딱 한 단어를 던져주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온결합 물질 모두 다 전해질은 아닙니다. 여기서 앙금 생성, 물에 녹아서 앙금이 돼서 석출돼서 빠져나가서 전기 통하지 않는 물질도 있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 중에서 전해질의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끝!
전해질 속에 뭔데? 고체에선 전기 안 통해, 수용이나 용량 전기 통해, 그러한 것을 전해질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기억을 해주신다면 공부에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용 상태의 전기분해라는 말이 하나 더 나오는데, 전기분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전기분해, 그런 말 그대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전기로 분해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어떻게, 좀 더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온을 무엇으로 바꿔준다? 바로 중성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전기분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를 통해서 이온을 중성으로 바꿔준다 라고. 그러면 전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치자. 전지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러면 알겠지만 전류는 어떻게 올려?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가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오지요. 하지만 전자는 그 전류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도선이 이렇게 있잖아. 도선. 도선이 있으니까 전기 통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도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이온들이 있어요. 어떤 이온이 있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발생해요. 양이온은 일로 가고요. 음이온은 일로 가요. 다시 좀 끌고 가볼게. 다시 할게요. 플러스 극에 있으면 플러스 극에선 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오는 거지. 이 플러스 극에서는 음이온이 옵니다. 음이온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음이온, 왜? 간단해. 플러스잖아.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서로 인력이 있을 거 아니야. 와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중성이 되어지면서 전자를 이렇게 방출해버립니다. 음이온이 전자가 과잉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오면서 전자를 버려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걸 탁 도선이 없어도 여기서 흐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 음이온이 와서 전자를 딱 줬으니까 뺑그르르르 하면서 와.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극으로에서는 마이너스 극이니까 누가 와줘야 돼? 정전기적 인력에서 양이온이 와줘야겠죠? 이럴 때 아까 여기서 방출된 전자가 이 일로 낑겨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다시 바뀌어? 중성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전기분해의 기본적인 원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그런 깊이적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온들은 어떻게 된다? 물속의 전기를 통해주게 되면 이동하게 돼서 무엇이 돼요? 중성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전기분해의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이온 결합에 관련된 전기분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